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예, 8월 셋째 주 8월 18일 일요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요일자에서는 정말 진짜 거의 이렇게 어디, 좀 뭐랄까요. 컨디션이 좋은 말이 없습니다.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두 마리 정도, 입상을 해봐야 이제 그게 어떤 좋은 결과로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은 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마리가 출전했는 첫 경주입니다. 1200m의 군내산 육골입니다. 이게 첫 경주부터 나오네요. 이게 5번 유수부 쟁선입니다. 유수부 쟁선인데, 제가 이제 이 책, 오래 써먹을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계속 꾸준히 뛰는 말은 아니고, 그래도 한 번은 써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발을 잘 써요. 발을 잘 쓰는데 머리를 내리기 때문에 리듬감이 없어. 그래서 이제 누구죠? 임다빈 기수나 그 이전에 누가 탔죠? 임다빈 기수가 했어요. 최범현 기수나 다 앞에 나와서 무뎌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임다빈 기수가 알 겁니다. 분명히 데뷔전 때 타봤기 때문에 어떻게 타야 되는지 아는데, 자, 그동안 이제 2번을 뛰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보면은 그런 뻣뻣한 몸이 그대로 드러나요. 훈련 때도 그렇고 조교 때 실전에서도 그랬는데, 자, 이번에도 그렇다고 월등히 좋아진 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얘가 크게 막 숭숭장구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말은 아니지만 한 번은 써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필입니다. 그게 어떤 뛰면서 실전을 경험하면서 힘이 좀 차고 뭔가 좀 변화를 보였을 텐데 딱 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인기권에 조금 밀려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마루 장군인데,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나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말의 어떤 그 힘은 다 후구에서 나와요. 후구가 움직임이 잘못되면 리듬감도 없고 주폭도 짧아지고 힘만 들이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경주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많은 곳이 후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어떤 질병이나 이렇게 다른 어떤 이제 기형적인 요소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거의 8, 90%는 이 후구에서 온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앞에 못 갔나요? 못 갔죠. 선행이나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근데 나같이 쓰잖아요. 지금 몇 초 걸렸어요? 몇 초 나왔어요? 14초 4? 1200m? 오늘도 1200m네요. 달라진 거 없어요. 크게 달라진 거 없는데, 일단은 선행을 가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빼고 가긴 좀 어렵고요. 네, 남산 미남입니다. 요게 이제 오늘 데뷔전인데, 일단은 주행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매끄럽진 않아요. 근데 힘이 좋고요. 유연해요. 그러니까 등치에 비해서 유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마필은 1200이 좀 더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마필은 크게 눈에 띄는 마필이 없죠. MG 퍼스트요. 이거 장출 기수가 기승을 했다는 것뿐이지 지난번에 CC1 기수가 타고도 라트에서 무너졌어요. 이게 이 경주가 약한 경주입니다. 새로운 가드, 새로운 가이 그건데요.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었었고. 그래서 결국엔 마루 장군이 선행을 가면 외곽에서 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토요일 것도 여지껏 안 좋네. 그러니까 6번에서 선행을 가고 5번도 순발력이 있거든요. 자, 5번이면 6번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얘가 최적의 전개잖아요. 그럼 남산미남은 조금 뒤에 있을 거고. 얘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어떤 단점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빼고 가기는 어렵죠. 빼고 가기는 어려운데 이런 식의 전개가 펼쳐지는데 얘가 라트에서 걸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이 얘를 라트에서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배팅권에선 제어하기는 어렵지만은 축은 조금 많이 써버리면은 그냥 순위권에서 이제 밀려나기 때문에 축으로는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5번 유수부 쟁선이 좀 더 나을 거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1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200m입니다. 혼합 4군이고요. 2경주에서 다 보면은 그런 게 좀 이렇게 어린 마필들만, 그냥 외산마 어린 마필들을 쫙 이렇게만 한 군데 모아놓고 보니까 얘네들이 아직 어리되는 티가 딱 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 드림시티 같은 경우 보면 막 공충하고 뛰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보세요. 드림은 뒤에서 딱 붙들고 있는 게 나머지 앞에 말들은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러니까 나왔을 때 날라오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아마 그 김정준 기수가 이 사건을 돌 때 여기서 보면 그냥 좀 못 이기겠다 싶었죠. 왜냐하면 앞에 말들하고 거리가 머니까. 근데 이 중간쯤 오니까는 이게 막 탄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저기서부터 정말 뭔가 욕심을 부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토요일자에서도 안양 기쁨 갖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게 이제 신마니까는 그냥 가는 대로 타는 겁니다. 가는 대로 말이 가는 대로 예. 그냥 그런 겁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는 지난번에 준우승이야 우측밖에 못 왔어. 이제 이번에는 이제 무리해서 나갈 겁니다. 예. 그러지 않는다면 얘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만 타면 얘는 또 와요. 근데 무리한 전개.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베이스에 깔아놓은 게 뭐냐면 어리다라는 걸 깔아놨지 않습니까? 공중공중 된다라는 거. 그냥 뭐 주행이 이렇게 매끄럽게 쫙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공중공중 되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발이 높거나 막 그래요. 그런 말들의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지난번에는 커버를 시켜서 전개를 했지만 자 이번에는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해요? 밀고 나간다고요. 이런 것들이 이 신마들한테는 크게 큰 타격으로 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도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이 4번 럭키 프랭크입니다. 지난번에도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좀 뒤가 부자연스럽다. 정치율 기수라도 이거는 버텨내긴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나요? 이거였었나요?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 장치열 기수가 뭐랑 동반 습보 파워파리언인가 뭐랑 동반 습보를 해요. 막 하는데 자 얘도 보면은 이번에 빅토리 기수가 습보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부자연스러움을 띄워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가 여기가 아픈데 뛰어. 그러면 어떻게 해? 도져. 그게 더 붉어진단 말입니다. 붉어진다고요. 더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 최소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컨디션만 맞춰주는 거예요. 그 어린 말을 갖다 맨날 뛰어다니면 뭔 힘으로 뛰겠냐고요. 컨디션만 맞춰주면 되죠. 기본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4번 게이트고 쉽게 선회를 갑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체중이 급격히 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조교가 잘못된 거죠. 컨디션을 못 맞춘 거지. 그냥 그런 부자연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만 치중을 한 거야. 체중은 맞춰줘야죠. 컨디션을 맞춰줘야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글로리 시티입니다. 마찬가지죠. 이마피는 주행심사를 몇 번 해요. 이게 왜 주행심사를 했죠? 제가 어제 써놨는데 주행심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 매끄럽지 못한 그런 주행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똑바로 뛰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붙들어요. 붙들었다가 라트에서 이제 날라옵니다. 날라오는데 누구랑 같이 히어로 sak스랑 같이 날라와요. 여기 이제 히어로 sak스랑 날라오는데 히어로 sak스한테 결국엔 질 겁니다. 4분의 3 마신인가 져요. 근데 그날 뛴 그 자세를 보면은 이 글로리시티가 더 좋았다는 겁니다. 단지 이제 체구가 작고 이번에 조교를 또 오늘 아침에 또 습보를 하더라고요. 습보가 지금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세 번을, 오늘까지 세 번을 연타로 했어요. 그것만 좀 체크를 하실 겁니다. 얘도 어린 마필 치고는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그 힘든 조교를 두 번,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두 번을 습보를 했는데 오늘까지 했는데도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낙스톰입니다. 이 가낙스톰하고 이 7번하고 8번하고 싸잡아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등치가 둘 다 뭐 500kg 거의 가까이 나가요. 가낙스톰은 500kg고 얘도 한 490kg 나가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유심히 보면 이 체형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뒤가 약간은 높은 게 좋다. 왜? 뒷다리가 앞다리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네 둘은요. 앞과 뒤의 다리가 똑같아요. 한 개 주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선행을 가더라도 무너질 거다. 이런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주인공 기수가 좀 무리한 전개를 했고 라스에 무너졌는데 자 일단 힘이 있기 때문에 앞에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따지시면 돼요. 근데 여긴 지금 럭키 프랭크가 있어요. 선행을 갈 거고 그 외곽으로 가낙스톰이 붙을 겁니다. 붙으면은 과연 얘가 힘을 쓰고 가느냐 안 쓰고 가느냐 이게 관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라스에서 또 무너져요. 또 무뎌질 수밖에 없죠. 이 콩나물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앞과 뒤의 높이가 같았을 때 단점이 뭐냐면 뒷다리의 추진력이 짧다라는 겁니다. 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럭키 프랭크를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의 전개를 펼쳤을 때는 스스로 그 페이스에 휘말린다라는 겁니다. 럭키 프랭크의 페이스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뒤에서 오는 글로리시티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4번이 선행을 가면 무시할 수 없겠고, 얘가 지금 얘네들한테 압박을 당하니까 축으로서는 좀 불안하죠. 결국엔 11번 드림라너를 다시 한번 인정을 하면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말은 5번이군요. 5번 뭐 이런 식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를 하고, 예, 이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육군입니다. 네. 11마리가 출전했는데 제가 이경주에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빼먹은 게 뭐냐면 이건 좀 꼭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뭐 이게 뭐 다 보시고 간 다음에 가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뭐 뛴 다음에 보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물론 현장에서 뭐 경주마다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히어로 삭스입니다. 히어로 삭스인데 9번이죠.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글로리시티한테 이겼는데 4분의 3 마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보다 조금은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정평기수 기수가 조교를 해요. 마지막에 오늘은 이제 누구죠? 임다빈 기수가 했는데, 여기 와요. 둘이, 파트너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을 못 하는데, 둘이 오는데, 왜 얘를 이렇게 같이 둘이 매일 다니나 좀 몰랐는데, 월요일 날인가? 여기 오는데 보니까 정평기수 기수가 이 말을 앞으로 못 보내. 그래서 여기서 말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까꾸로 뛰어요. 까꾸로 막 뛰어가지고 요 건너편에 가서 보조주로 들어가. 그 다시 보조주로 해서 뛰어. 그거를 어제도 그랬어요. 오늘은 임다빈 기수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점검을 자기가 이제 타보는데 똑바로 여기서부터 뛰는 거예요. 속보 생략하고 그냥 냅다 뛰는데 말이 안 뛰어. 그래서 제가 그거는 말씀을 좀 까먹었어요.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워놨더니 얘기를 한다는 건 까먹었습니다. 자, 3경주 가겠습니다. 스케일킹입니다. 마루별, 뭐 베스트 킹덤, 신의 혁명, 뭐 이런 마필들로 좀 포에팅 누비, 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한 3마리 예상을 했어. 근데 나머지를 막 5마리, 우리나라 예상가들이 5마리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나머지 2마필을 막 어거지로 끼워 넣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스케일킹, 마루별, 베스트 킹덤, 신의 혁명, 이경준 4마필을 이렇게 압축해서. 근데 얘네들이 지금 다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케일킹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조주로에서 잘 안 돌아가 말이. 그러니까 이 메인주로에서 안 돌아가서 보조주로에서 해요. 근데 거기서는 좀 그냥 그나마 가. 근데 오늘 아침에 조금 강도를 높이려고 했더니, 처음으로 강도를 높이려고 했더니 말이 주춤주춤거려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분들 장추열 기수의 기승술이에요. 제가 자꾸 장추열 기수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전에 좀 설명이 길어지는데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뭐 제가 이제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청해산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은퇴한 박진호 조교사에서 김영국 조교사한테로 가가지고 이성일 기수가,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루별입니다. 마루별인데 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438개. 여러분 이런 게 한계예요. 계속해서 제가 1700 뛸 때, 자, 여기서는 이런 편성에서는 선행 가면 되는데 선행도 못 가잖아요. 그 정우주 기수가 초반에 나오면 막 밀어붙이는 기수인데 아예 시도조차 안 해요. 왜? 라체 쓰니까. 그게 한계라는 겁니다. 한계 주폭인데 오늘은 1400m 너무 허접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신의 혁명입니다. 얘도 보면은 480kg, 90kg야. 근데 지금 준우승 한 번 했어. 육군을 못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못 벗어나요? 여러분들 얘의 어떤 뒷다리의 움직임을 보면요, 그냥 좋게 얘기할게요. 부자연스러워요.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뛸 때 보면은 앞이 들려. 그냥 막 그걸 두들겨 패서 억지로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거기에 어디에 단점이 있다면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막무가내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때요? 그냥 덜덜덜덜 거리면서 뛰는 거야. 우리 차 엔진 이렇게 덜덜덜덜 거리듯이 고장난 데 빡 엑셀에다 밟으면 덜덜덜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단점이 있고, 이제 베스트 킹덤입니다. 요거 조금 욕심은 나는데 일단 모던 카우보이 혈통이기 때문에 걸음이 느려요. 느린데 뭐 얘가 등치가 커서 느린 것도 있고 혈통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모던 카우보이 혈통들이 보면 대부분의 좀 걸음이 좀 느린데 유연해요. 이제 거기에 조금 유연하고 거기다가 조교까지 좀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내심 욕심은 좀 나는데 일단 뭐 공백기가 좀 길어졌고 감각이 어떨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장에서 좀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3월 30일 날 우전지 파행인데 지금 훈련의 강도를 보면 뭐 그렇게 약하지도 않아요. 뭐 그렇게 아주 많이 강도를 높인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킹덤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공략의 어떤 그 상황이 바뀔 거다까지 상황을 좀 바꿔야겠다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였었고요. 자, 4경주입니다. 1300m고요. 스트렝스입니다. 1번 스트렝스인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선행을 가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에 선행 그렇게 쉽게 갔잖아요. 1번 게이트였었어요. 예, 1번 게이트. 어매직록, 명진불패, 거기다 포화 19% 주로. 뭐 얘한테는 최적의 조건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얘가 뭐 체구가 작아요? 오히려 체중이 불어서 그랬을까요? 이번엔 컨디션, 그리고 컨디션도 컨디션이지만 이 더위에도 컨디션은 좋아요. 아주 빠릿빠릿해요. 제가 생각할 땐 체중이 좀 정상까지 빠지지 않았나 싶어요. 정상까지 봐줘야 되나요? 그 정도면은 하여튼간 빠릿빠릿하고. 그러니까 이 경주에서는 얘가 선행을 간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여태까지 선행 보니까 다 들춰보니까 선행 안 가고 온 적이 없더라고요. 좀 따라가서는 좀 힘겹게 뛰는데 2번 게이트인데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행을 안 가도 된다라는 왜? 지금 얘가 뛴 상대가 세요. 근데 그걸 무리해서 막 선행을 가려고 힘을 다 빼는 것보다 아예 초반부터 그냥 나만 더 빠른 말들이 있기 때문에 내주고 가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자, 반면 3번 부강질주입니다. 자, 처음에 문세영 기수인가요? 누가 주행심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공백기를 골막염인가 공백기를 갖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데뷔전 때 제가 뭐라 그랬죠? 그 이용호 기수가 타잖아요. 누가 타요? 문세영 기수가 탔나요? 이것도 네. 타고 꼴찌로 와요. 그리고 시시용 기수가 몇 주 만에 나오죠? 9주 만에인가 처음에 데뷔전에 나와요. 나왔다가 쓰려고 그러다가 안 써왔는데 시시용 기수가 그때 막 와서 타는 거예요. 이게 몇 월 달이에요? 예, 3월 달이에요. 3월 초인가부터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 동키 플레이를 여러분들 추구를 해서 이 부강질주가 없어가지고 54배인가요? 41배요? 예, 그걸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까지 그러고 나서 얘가 뛴 걸 보세요. 이 시시원 기수가 그런 약편성에서 6군에서 선행을 갔는데 13초 9. 그 다음에 1300에서 입상은 했는데 14초 4. 지난번에도 14초 2. 그러니까 나스에 덜미를 잡혔어요. 자, 왜가 이렇게 여기 내측에서 막 뛰는데 정정희 기수가 왼쪽 채측을 쓰죠. 그리고 한 요만큼 100m 정도 남겼을 때 말이 이 펜스에서 바깥으로 나와요. 그죠? 왼쪽 채측을 쓰니까. 그 요만큼 50m 남겨두고 다시 얘가 왼발로 바꾸면서 펜스로 기대요. 그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왜 발을 바꾸냐는 얘기예요. 왜? 그럼 발을 바꿔도 그럼 똑바로 뛰면 되지 않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 발을 바꾸느냐? 발 바꿈. 그 두 번째는 그러면 발을 바꾼다고 해서 말이 정상적 같으면은 똑바로 뛰어요. 그냥 약간 좀 이렇게 비스듬한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얘처럼 이렇게 완전히 삐딱한 주행을 안 해요. 다 웬만하면 정주행을 하거든요. 그럼 발 바꾸는 이유와 정주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건 어딘가 분명히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체형이. 오늘도 지금 정정희 기수님 성향이면 이거 무조건 100% 선행이지 않습니까? 100% 선행인데 여기서 지금 선행 가면 누가 덤벼드나요? 원더플러스, 에클레스 크리어, 에클레스 스타 이런 마표를 돌렸는데 선행은 쉽게 가는데 안쪽에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3번이 선행을 가면 2번이 거기 가서 싸울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뒤에서 붙들고 있으면 너 도망가면 얘 알아서 쓰잖아요. 여태까지 다 섰잖아요. 3번인가 4번 뛰어가지고 다 섰는데 굳이 나도 같이 쓸래? 그래 여러분들 그냥 돌아 쓰셔야 돼요. 막 내가 그렇게 갔을 때는. 그러면은 얘네들이 쓴다는 가정을 하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누가? 일단 원더풀 스프릿이 있고 그 원더풀 로드가 있습니다. 이 탐나체 강자는 계속 욕심은 나요. 근데 부담량이 좀 떨어져야 돼요. 얘가 430kg, 40kg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체형인데 57kg는 얘한테 너무 무거워요. 예. 그러면 남는 건 원더풀 로드하고 원더풀 스프릿이 있습니다. 그게 천구체, 그러니까 일단 기본권에서는 흥행불편은 얘는 사이즈는 한 수 아래요. 근데 얘도 보면 워낙 성격으로 뛰는 마필이고 한개 430kg, 40kg 나가기 때문에 한개 주폭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그렇다고 얘는 뭐 선두권에 가는데 지난번에는 흐름이 느렸기 때문에 선두권에 바짝 따라갔지만은 자 이번에는 좀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앞에 붙지는 않고요. 앞에 붙었을 때는 또 그만큼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이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5번 청구체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최봉주 조교선에서 입상을 하고 그날 라스트에서 내측으로 사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박태종 기수가 어떻게 탔는지, 김철호 기수가 어떻게 타는지 한번 봐라. 야구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마필 기억하십니까? 이 마필? 예? 그러니까 박태종 기수가 그냥 자기는 붙들었을 수 있어요. 본인은 붙들었을 수 있지만 제어는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당시 그런 얘기를 좀 뭐 다른 말도 빗대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잡아야죠. 김철호 잡잖아요. 나오자마자 붙들잖아요. 벌써 나올 때 고삐 풀어버리고 나오면 끝이야. 그렇게 붙들고 나왔는데도 라스트에서 내측으로 기대해가지고 제재를 받아서 주행 입사를 2번이나 하고 나오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얘기는 그만두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얘가 고쳤느냐?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3번이 앞에 가고 2번이 따라가는 모양새의 그림만 나온다면은 스트렝스가 조금 더 유리할 거다. 그럼 뒤에서 오는 마필 원더풀 스프릿이나 원더풀 로드 자 이런 마필 쪽에 좀 공략이 가능하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200m입니다. 국내산 5군 암말 경주고요. 자, 이 경주도 이제 선행 가면 쫙 있어요. 다 선행 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자, 원평 강에 선행 갔었죠. 오센브레인 선행 가서 이겼죠. 히트 플레이도 선행 외곽에서 경주를 펼쳤죠. 스토닝킨 지난번에 선행 갔지. 걸작선 선행 가서도 무뎌졌지. 좀 크레이샤인 좀 사지 따로 놀지. 다 선행마야. 근데 딱 하나 이제 한번 따라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문제형 경기수라서 조금 강도를 낮추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나요? 하여튼간 조금 뭔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평 강화입니다. 오늘도 또 속보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문정경 기수가 목요일 날 안 뛴 말도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흥행불패 뛰고 원평 강화 뛰고 또 뭐 하나 뛰던데 뭐 하나 뛰고 뭐 몇 마리 지금 타는데 안 뛴 말도 있어요. 뭐 하이러너 이런 말은 안 뛰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원평 강야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공백기를 갖고 나오면서 그냥 선행 위주의 마필이에요. 왜 얘가 쓰느냐? 몸에 어떤 리듬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발 따라가라. 그거를 몸에 리듬감이 없으면은 그 힘을 좀 남겨두라는 얘기예요. 나오면 30%만 쓰고 나머지 70%를 남겨뒀다가 좀 뒤로 갔다 오면 어때? 나머지 앞에 말들 다 쓰는데. 근데 굳이 앞에 가잖아요. 그럼 오늘도 1번 게이트야. 또 다른 생각을 또 다른 욕심을 낼 거라고요. 왜? 내가 1번 게이트에 활용을 해야 되니까. 2점을 활용해야 되니까. 1번 게이트에 2점을 활용해. 상대가 바깥에 빠른 게 있으면 어때? 나도 빨라. 선행 갈 거라고요. 그럼 이제 선행을 가려고 힘을 썼어. 근데 외곽에서 더 빠른 말이 나와. 힘은 힘대로 다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이점만 생각한다고. 내 유리한 점만 생각을 해서 선행을 가버린단 말이야. 여기 지금 선행 가면 다 쓰잖아요. 오선브레인 선행 가서 섰지. 문세영 기수가 이동화 기수요? 이동화 기수가 문세영 기수 선행 가서 섰지. 히트플라이 지난번 뛴 거 보니까는 선행 사이즈가 너무 약한. 뭐 당연히 뭐 육군이니까 그렇다고. 스타닝킹도 마찬가지죠. 다습 시사풀에서 조제로 기수가 쉽게 선행 가버렸잖아. 그 나치에서 뭐 거의
13초 6이면 뭐 잘 뛴 거 하나도 없죠. 걸작선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누구야? 임다민 기수가 선행가 없어요. 지금 드림스카이 이게 얘는 지금 완전히 지금 막 좀 이렇게 걸음일 거의 뭐 이렇게 뭐 그러고도 뛸 수 있어요. 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 컨디션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 그게 온 몸이 따로 놀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고 하여튼간 부자연스러워요.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평 강야가 욕심은 나지만 당연히 그렇게 그냥 조금만 여러분들 축으로 해서 공략은 해 보시되 분명히 앞에 나오면은 그냥 돌아서시는 게 좋을 것 같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5경기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6경주입니다. 1200m고요. 자, 2번 달빛 조각사입니다. 제가 이게 데뷔전 때 이마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냥 어쩌다가 루키스테이크인가? 예, 거기에서 이제 2차 왔어요. 이게 루키스테이크에서 2차 온 건가요? 예, 맞죠? 1200m 라라케이한테 지고 2차 올랐어요. 그냥 선행 그 이동화 기수가 정말 도망가가지고 선행하고 2차. 그러니까 그 루키 스택스에서 그냥 딱 이기는 바람에 얘가 인기권 빵인데 제가 데뷔전 때 얘기를 한 거 한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빠릿빠릿하고 좀 아직은 조금 그 경직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거리 선행력만 좀 보여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근데 지금 공백기가 얼마나 돼요? 거기 어디가 아파서 쉰 거예요? 양 좌후지파행, 뭐 우전 구절, 뭐 구절염, 뭐 이런. 야, 조교도 못했잖아요. 그래야 그나마 이제 막 지금 몇 주 만에 나오는데 45주 만에 나오는데 조교를 오늘 아침에도 조금 빨리 가려고 하는데 말이 뛸 의지가 없어요. 그동안 얘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데뷔전 때 보면 정말 선행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빠릿함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결국 무슨 얘기냐면 힘을 써서 선행을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왜 뻣뻣한 얘기를 먼저 했어요. 힘을 쓰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쓰고 가기 때문에 쓰고 가는데 이런 45주 만에 나오고 거기다 지금 체중도 거의 475kg면은 뭐야? 74kg면 거의 20kg 불어 있어요. 그다음에 참 좋은 질주입니다. 이건 뭐 제가 나올 때만 얘도 마찬가지죠. 뭐 500km 나가면 뭐하냐고 리듬감이 없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이역 기술을 기승시켰을까? 근데 다른 기술은 뭐 CC1 기수인가요? 하이엔카신 기수야? 누구예요? 이역 기수, 동화, 헤리카신 기수, CC1 다 태워왔어요. 다 태워봤는데 다 밀고 나오거든. 다 앞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붙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지난번에 나와서 붙들잖아요. 딱 붙들고들 아침에 무너져요. 탄력을 못 내. 무너진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근데 지금 뭐 더 좋은 거였냐? 좋아졌냐? 그것도 안 해요. 그 청파의 꿈, 토요일째 나오는 청파의 꿈, 그거랑 이제 동반을 합니다. 동반을 하는데 걔도 못 따라가. 못 따라가? 걔도 못 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예. 뭐 따라는 가는데 넘어서야죠. 그 넘어서질 못해요. 막 그냥 다 풀어놓고 가더라도 걔를 못 넘어선다고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얘가 갖고 있는 리듬감이 없기 때문에 얘한테는 없는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 세네 파워풀인데 모르겠어요. 조교사의 어떤 그 지시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그 오늘도 습보를 하더라고요. 이 세네 파워 후보생이 계속 타다가 오늘 습보 이거 뭐 습보 굳이 할 필요 있냐 이거죠. 이것도 예전에 이걸 저거 누구야? 하만식 조교사가 처음에 데뷔전 탈 때 그때 3승인가 하죠? 2승인가? 2승하고 2착 한 번인가 오죠? 3번인가 4번 타가지고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왜 도망가냐. 500km 나가면 뭐하냐고요. 몸이 땡글땡글해요. 리듬감이라고는 없어요. 예. 그런 마필이고 라운더탑 이게 나오네요. 제가 토요일자에서 이제 첫 경주인가요? 안양기쁨이랑 얘가 동반 스포를 했어요. 일요일 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뭐랑 동반 스포를 하냐면 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월요일이네요. 일요일 날은 누구? 안양기쁨이랑 동반 스포를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썬갤런트라는 12조 말을 국산 육군 430kg짜리랑 동반 스포를 해요. 근데 두 번 다 여유가 없어요. 두 번 다. 제가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신의 함성? 이 신의 함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 얘의 어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하시죠? 뒷다리의 부자연스러움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그게 눈에 보여. 신의 함성은. 근데 이 라운더 탑은 안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가 이 생김새를 보면 한 490km 나가는데 잘생겼어요. 근데 뛸 때 보면은 안양기쁨이나 이 썬갤런트 얘네들을 못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세가 자꾸 앞이 들려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신의 함성은 그게 눈에 띄지만 얘는 그게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면 실전도 그렇고 조교 때도 그렇고 똑같은 주행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자세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직진을 못해. 자꾸 높이 들리니까 직진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라스트에서 어떤 결정타가 없는데 그래도 얘가 490km대 체형을 갖고 있고 아직은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신의 함성이 어떤 뒷자리에 부전살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얘는 드러나지가 않는다. 그러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고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동안 무시할 수 없고 그동안 얘가 뛰어온 상대도 그렇게 만만치 않고 거기다 또 문수영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루스칸입니다. 우루스칸인데 얘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 사이즈는 얘가 제일 세거든요. 근데 늑발할 때 보면은 3번 게이트에서 늑발할 때 보면 그때의 컨디션이야. 응? 그래가지고 그때 무리해서 나와가지고 꼬리 붙어가지고 3코 외곽으로 돌아서 라테 3차가 오거든요.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뭐 여러분들 그 얘기는 그만두고. 하여튼 외국 기술 늑발하면 다 CC1 가서 붙들고 나오잖아요. 붙들고 뭐 안토니오 기술, CC1 기술 붙들고 나와가지고 뒤에 붙어버려요. 사정권 안에만 들어가면 돼. 근데 왜 외곽으로 그렇게 서둘러 오냐고요. 참 그런 거 보면 늑발해도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남들도 쓰는데 뭐 그거 조금 늑발했다고 해서 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루스칸 이 장군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였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600m고의 혼합 4군입니다. 고마나루가 있죠. 고마나루. 얘는 이제 발을 높이 쓰는 말. 발을 높이 쓰면서 머리를 드는데 오늘은 지금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 더위에 저런 마필들이 보면은 좀 훈련이 조금 강했어요. 모랑 동반 스포하죠. 모랑 동반 스포를 하는데 관악산 스톰. 외산 사군마라고 동반 스포하는데 뭐 하위군, 상위군 이런 걸 떠나서 자세가 좋아졌어요. 자세가 좋아졌다라는 거는 뭐 다른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자세를 잡는다는 그 자체가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자세가 그 컨디션이 나쁘면 그 자세를 자기가 뭐랄까 우리가 능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낼 수가 없어요. 삐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컨디션이 나쁘면은 뭐 좀 걷는 것도 걸으면 어떤 그 좀 뭐랄까 힘도 없고 이제 그럴 텐데 힘이 있기 때문에 자세가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머리를 내리고 뛰는 단점이 있고 근데 더선 파이터가 지난번 1600에서 이게 제가 그때 추천 아주 조금 세게 드렸었던 그런 마필인데 스타 체인저 나이스 빅터 이런 마필을 못 이겼어요. 좀 그게 아쉽습니다. 아무튼 뭐 이상규 기수가 안착을 했고 54kg이기 때문에 이 경주 자체가 뭐 세인트 루카 정도는 이기죠. 그다음에 원평킨이 있는데 지금 장출 기수가 이걸 타는 이게 선행 가야 돼요. 이게 여태까지 선행 안 가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박태준 기수, 하만식 기수 탈 때 단거리 1300인가 제가 추천드렸을 때 그때부터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킹오브 베스트가 있습니다. 1600에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지금 공백기 이후에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컨디션은 뭐 더 좋아졌어요. 지난번보다 더 좋아졌기 때문에 51kg의 부담 중량. 이 임기현 기수가 좀 이렇게 어떤 캐리어에 비해서 약간 좀 서두르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고만하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당의 어떤 메리트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고만하루가 조금 처진 인기라면 좀 공략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7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8경주. 네.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 벌교 베리타스인데 뭐 조인권 기수가 지금 기승정지인가 보죠. 예, 기승정지 같고. 근데 요거는 조금 제가 다른 것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나이스 시티는 라운 시티 걸 뭐 또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최고 작은 블랙 스펙터 뭐 이런 마필들은 1400의 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벌교 페리타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등치가 커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뛴 걸 보면 1200 그 청량산이라든가 이런 말들 이길 때 누구 이겼어? 금빛강호, 태평 파이터는 이제 뭐 그렇다 치고. 지난번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전에 그 누구야 주인공 기수가 선행을 가서 데뷔전부터 이겨요. 데뷔전인가요? 뭐 하여튼간 이기고 와요. 와서 1300인가요? 1300, 1200, 1200에서 이제 따라가요. 나오자마자 붙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했어요? 붙들어도 되는데 왜 굳이 선행을 가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뒷심을 낸다고요. 근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조교는 잘했어요. 아주 얘도 컨디션은 좋아요. 그리고 일요일날 습보를 했던가요? 예, 일요일날 습보하고 오늘 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습보를 하고 그 중간에 원래는 얘가 좀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훈련 승인자가 조교를 할 때는 막 뛰는데 조교를 좀 약하게 했어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딱 좋아요. 그렇게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까? 보통 보면 일요일날 월요일날 뛰고 목요일날 뛰어요. 근데 중간에 한 번 더 쉬었다는 겁니다. 이 더위에는 한 번 더 쉬어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이제 문시영 기수가 한 번 이제 싹 놔주는데 뭐 조금 자세가 조금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선행감은 나체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문시영 기수가 여기서 선행을 간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제 따라가는 거겠죠. 따라갔을 때는 좀 더 뛰어줄 수 있고 이제 자이언트 펀치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아까 말씀을 드린 얘도 57.5예요. 이제 490kg대이기 때문에 57.5의 부담 중량이 과연 얘한테 어떤 부담을 줄 건가 이게 예측하기 어려워요. 보통 450, 60 이 정도 되면은 그나마 어느 정도 예측을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아직 보여줄 능력은 더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차돌 다이아 지난번에 역시 이제 선행을 갔습니다.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너무 세게 볼 필요는 없고요. 자, 7번 나이스 태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여준 능력은 얘가 여기서 제일 세죠.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나이스 태양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생각인데 나머지 마필은 없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1번, 2번 이쪽에 어느 쪽에 좀 더 치중을 할 거냐. 옥천 스나이퍼요. 얘도 조교는 약하게 했습니다. 약하게 했는데 잘했어요. 잘했는데 기본적으로 뭐랄까요. 그러니까 아파서 컨디션이 아니어서 아픈 건 아닌 것 같고 좀 뭔가 얘를 지금 훈련을 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 기온이나 이런 어떤 더위에 맞춰서 이렇게 약하게 한 게 아니라 뭔가 좀 완전치 않기 때문에 좀 조교를 약하게 한 것 같은데 일단 얘가 뛰어온 상대가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번, 2번, 7번 뭐 세마필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는 경주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1마리가 출전했는 구경주입니다. 1800m 타고요. 네. 자, 이 경주 이제 5번 머니크라운이에요. 머니크라운인데 일요일 날 하이러너랑 동반 습보래죠. 근데 지난번 그때 비교를 해보면 그 탄력이 안 나와요. 이게 이제 더위예요. 그런다고 해서 어디가 나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아메리카 골드 그 지금 공백길 갖고 나오는 마필 있죠. 34조에 그 마필인데 그 마필하고 이제 동반 습보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같이 오는데 그게 상당히 거름이 등치가 크지 않습니까? 상당히 느린데 걔를 넘어서는데 힘겨워요. 예, 그리고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상당히. 일요일 날 같은 날은 하이곤 올 때 매도 맞고 그랬습니다. 매도 맞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지금 그러니까
얘가 나쁘다, 컨디션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더위에 지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더위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실전에 얼마큼 미칠지 그거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서 좀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가 이 플라잉 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더위라 그럴까요? 더위에 가장 크게 뭐 영향력을 받았다 그럴까요? 하여튼 제 눈에 보이는 거는 그동안 어떤 그 컨디션에서 가장 떨어져 있는 말이 이 플라잉 스타를 저는 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한 250마리 나온다 치면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활기가 없어요. 이전의 어떤 모습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난번에 2000m를 뛰었는데 뭐 부산 말들은 그렇다 치고 세이렌이라는 말이잖아요. 세이렌이라는 말이 근데 제가 보세요. 그때 세이렌 나오자마자 또 장충에서 붙들고 뒤에 있잖아요. 안에 콱 박혀 있잖아요. 딱 붙들고 있잖아요. 그 플라잉 스타는 외곽으로 나가고 뭐 다른 어떤 부산 말들은 모르겠기 때문에 그 상대를 좀 따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나치에서 세이렌한테 또 따여요. 진다고요. 그럼 세이렌을 한번 생각해 보죠. 세이렌이 센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몇 마리 안 뛰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날은 몇 마리 뛰었어요? 9마리, 10마리 뛰었네요. 10마리에도 뭐 나머지 마표 이클리스베리가 선행가고 블루레몬 뭐 그런 거죠. 52kg의 부담 중량 10주 만에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아마 복합적인 이유가 될 겁니다. 근육통도 있고 힘들고 더위에 힘들고 지치고 막 아파는 죽겠는데 뛰기는 싫고 얘가 승부를 했어요. 뭐랑 한번 같이 뛴 말은 26번이 뭐죠? 세인트 루카랑 한번 같이 간 것 같긴 한데 플라잉 스타 세인트 루카랑 한번 같이는 갔는데 그렇게 좋은 탄력은 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가장 어떤 그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상에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일요일 날 이 신마 3마리랑 동반 습보를 해요. 이렇게. 근데 뭐 얘가 제일 앞서죠. 얘는 뭐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꽤 뛸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의 채공이 있어요. 그 채공을 좀 빨리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좀 고쳐야 된다. 뭐 힘이 차면 당연히 없어지겠지만 그런 부분인데 공백기 좀 있고 그래서 이 경주는 이제 뭐 월드레이스도 있고 뭐 킹다이어는 선행 가서 지난번에 사이즈가 약하고 딱 하나 이제 남는 게 이제 아침함성인데 지금 7살짜리예요. 6살짜리. 이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거 뭐죠? 미라클 한강이랑 동반 습보를 해요. 근데 동반 습보하고 한번 쉬어볼까요? 하나, 둘, 셋.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뛰어가지고 토요일 날도 뛰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일, 월, 수, 목 오늘도 뛰었어요. 지하주 기수가 오늘도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은 아주 컨디션은 좋아요. 뭐 얘는 이 더위에도 아주 빠릿빠릿합니다. 그래서 딱 하나 제가 조건을 걸면은 이 플러스 체중이 되면 이만큼 뛰고 이 정도의 지금 컨디션에 플러스 체중이 돼야 되는 게 얘가 한 445 나가나요? 450이죠. 얘가 450kg에서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한 체중이 좀 지금 434kg 빠졌잖아. 만약에 빠졌다면은 그냥 포기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어떤 뭐라 그러죠?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 위주로 공략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침 함성이 체중이 불었을 때는 아침 함성이 주의해야 된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경 좀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번 마이티뉴, 2번 최고블랙. 이게 최고블랙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산 부적이랑 동반 스프레드인가요? 월요일 날. 자, 그 이후에 얘가 좀 뭐라 그래요? 많이 힘들어해요. 뭐 어디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파행기를 보이거나 그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문시환 기수가 마지막으로 점검하는데 숨이 헉헉거려요. 많이 호흡을 좀 거칠어요. 그다음에 남산의 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480km 나가는데 아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오전에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무슨 별? 뭐 콩나물 이게 뭐야? 콩나물. 그다음에 또 관악산 스톰. 이 그 두 마필을 갖다 뭐라 그랬죠? 콩나물하고 이 두 마필이 앞뒤에 어떤 바란스가 조금 이렇게 뒤가 높아야 되는데 안 높다. 근데 여러분들 이 남산의 별을 한번 보세요.
이 남산의 별을 보면은 똑같아요. 얘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아, 저게 쇼다리구나. 다리가 짧구나. 똑같구나. 동체에 비해서 잘 보면 얘 480km 나가지 않습니까? 480km 나가는데 다리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448km짜리, 480km짜리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봐 두었다가 이 남산의 별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거리가 늘면 늘수록 한계의 주폭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극복하는 방법은 있어요. 있긴 하지만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예요? 동체의 힘이잖아요. 그거를 끌어내주는 거예요. 그거를 끌어내주는 전개, 기술이 필요한 건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1400에서 입성을 하는 거예요. 딱 그런 맥시멈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면 1400 기준이 그런 걸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적중하지 못하는 거지만 하여튼간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말이 이런 말이다. 이 남산의 별을 보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티즈바로즈 있고 마이티누 있고 체고블랙 있고 누구죠? 마이티누는 지난번에 티즈바로 이겼고 그 전에는 또 티즈바로한테 졌어요. 근데 이 티즈바로즈가 예전에 그 안토니오 기수가 탈 때 하고 제가 지금 몇 살이에요? 이제 5살인데 조금 이마필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누구죠? 송재철 기수 탈 때 보니까 안에 박혀 있는데도 박혀 있지만 선행 뒤에서 이렇게 선행이 가는데 요 뒤에 바짝 붙어 가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그 안토니오 기수가 탈 때 보면 거의 다 외곽으로 돌았거든요. 외곽으로 돌고 이 장철 기수는 안에서 붙들고 모래를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물이 속에 있었어요. 하여튼간 그런 것 같아요. 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근성이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죠. 무리 속에서 그걸 헤쳐나가야 되는데 어떤 그 무리 속에서 헤쳐나가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아주 간편하게 탔잖아요. 얘 선행지에서 바짝 붙어가가지고 모래를 좀 덜 맞았어요. 그리고 이전에 안토니오 기수는 전부 다 외곽, 전부 다 거의 다 외곽으로 나가서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볼 때 무리 속에 갇히면 안 되는데 오늘은 11번이니까 그럴 리가 없으니까 유리하다라는 얘기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구필승입니다. 이 경주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추천드려서 1400인가요? 지난번에 1400일 때, 그러니까 7월 달에 추천드렸었죠. 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800 넘어가면 1800도 아리까리해요. 조금 상대가 약하거나 그래야 돼. 아니면 쉽게 선행을 가거나 선행 뒤에 얘처럼 그러니까 티즈바로처럼 바짝 붙어 가거나 지금 그럴 수 있는 찬스를 만났죠. 최고블랙이나 이제 얘네들이 선행 갈 거고 블랙머스크, 뭐 아이언삭스 이런 마필들은 지금 최근에 그런 순발력을 보면 좀 아닌 것 같고. 구필승의 51.5kg의 부담 중량 여러 가지로 조금 배당을 내준다면 이 구필승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 얘기가 타당성이 있으면은 뭐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제 얘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어차피 인기권에 있어요. 20번 글로벌 보배입니다. 글로벌 보배인데 1800을 한 번 뛰었어요. 김동수 기수가 탔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은퇴한 28조에서 탔습니다. 얘가 여태까지 최고 부담 중량이 56.5예요. 마지막에 작년 9월 달에 MJC 마카오 이제 뭐 특별 1400m에서 장철 기수가 1등을 하고 1군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1군에서 지금 입상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얘가 그 마카오 경주를 뛰고 나서 11월 달에 김동수 기수인가? 누가 타죠? 누가 타서 11월 달에 1800을 뛰는 겁니다. 이게 김동수 기수 겁니다. 예. 김동수 기수가 이겼을 거예요. 맞나요? 제가 조금 이 시간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여태까지 지금 오늘도 어제 오늘 토요일 일요일째에서 얘기했지만 자 얘가 지금 갖고 있는 체구가 450kg야. 그러니까 57kg 이상의 부담 중량은 버거울 거야. 거기다가 거리가 1800이야. 그러니까 1800에서 56.5를 그때 1800에서 56.5를 달았나? 1800에서 56.5예요. 부담 중량 1800에서 52예요.
1800에서 52고 다른 거리에서 56.5를 달았어요. 다른 거리에서 56.5를 달았는데 1800은 52km야. 김동수 기수가 탔을 때도 그때도 9마리 뛰어서 9마리 뛰어서 꼴찌 왔나? 아닌가? 몇 마리 뛰었더라? 기억을 못하네. 그냥 하여튼간 그래요. 그냥 중요한 거는 장거리에서 52km, 그러니까 1800을 처음 뛰었는데 52km를 달고 그때 6착인가 왔을 거예요. 근데 그날 뛴 걸 보면 나트에서 지금까지 단거리에서 보여준 그런 탄력을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추진력을 보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두 가지의 악재가 겹쳐요. 거리 늘었지, 부담량 늘었죠. 그럼 이제 그만큼 뒤에서 힘 안배를 해야 되죠. 늘어난 부담 중량만큼. 늘어난 부담량만큼 힘을 안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앞에 있는 말들이 쓰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 글로벌 보배가 인기가 많은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과신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일단은 뭐 올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한 번 더 짚고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1800에 58km를 달았는데 그리고 한 번밖에 안 뛰어보고 그때도 6착인가 뭐 그거밖에 못 왔는데 과연 얘가 오늘 58km를 달고 1800에서 이겨줄 수 있을 거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까지 말씀을 드리고 10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바지 더위 같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일기예보에 따르면은 뭐 계속 더울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또 뭐 일본 지진도 있고 뭐 태풍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하였습니다.